네, 박혜란의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좀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천장관절 증후군. 천장관절 증후군. 네. 네네. 관절 이름이 천장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네. SI 조인트 신드롬. SI 조인트. 이게 네네. 어디를 말하는 이쪽이 거예요? 어디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 천골이라는 네. 그러니까 세이크롬이라는 그 척추의 제일 말단 부분. 그러니까 요추 바로 밑에 있는 네네. 역삼각형의 뼈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예. 네. 그러니까 저희 그 골반이랑 척추 만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리 밑에 쪽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요추 밑에. 예. 그쪽을 이제 그 천장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환자분들은 그냥 허리 아파요 그러고 이제 뭐 허리 밑이 좀 아파요, 이런 밑이 식으로. 좀 아파요. 예. 그래도 그거를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쵸. 방사통이랑 그 주변이 아프시기 때문에 네네. 그냥 뭐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 증상은 네. 비슷하게 디스크랑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단을 그 정확히 하셔야지 네. 치료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명칭이라. 네네. 근데 이 천장 관절 증후군으로 네네.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예. 생각보다 환자분들은 저 디스크 같아요. 아니면 뭐 자골신경통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미리 그 지레 짐작으로 이제 그렇게 그 짐작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대체적으로 와서 그 검사를 했을 때는 네. 그런 분들 중에 반 정도는 거진 이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네. 디스크인가 하고 네네. 병원 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디스크가 아니고 네. 요 천장 관절 증후군일 수도 있다. 네네네.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을 특별히 구분을 해서 뭐 네네. 디스크다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한쪽이 더 많이 아프고요. 한쪽이? 네, 예, 한쪽이 예. 더 많이 아프고 네. 그 주변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만약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예. 그리고 아래쪽 골반이랑 그 청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요추 맨 밑에 부분에 관절 부분이 쑤시고 아프면서 네. 그 위아래로 조금씩 더 아프고요. 그리고 좀 심하시면은 네네. 이제 한쪽으로 좀 방사통 비슷하게 네. 저린 증상도 조금씩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양반다리 그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에 네네. 어느 한쪽이 이렇게 당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평상시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식당에서 예. 그러니까 뭐 앉아서 먹는 식당 있잖아요. 네네네네. 미국은 거진 없는데 한국에서 많이 보면은 있죠. 고깃집 예. 같은데 이제 예. 앉아서 고기 구우시다가 네. 일어나실 때 허리가 이제 시큰? 뭐 시큰이 아니라 허리를 못 피고 주저앉으시는 경우 있죠. 네네네. 그리고 허리가 아프셔서 네. 허리도 못 피던지 아예 그냥 뭐 일어서질 못하시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 뭐 이제 그 허리 쪽으로 오는 그 통증들을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디스크라든지 네네. 좌골신경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뭔가 다른 증상들하고 네. 혼동하기 되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씩 혼동을 하시는데요. 네. 디스크는 우선은 그 위쪽 부분, 요추 쪽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네네. 대체적으로 70~80%가 요추 4번, 5번, 그리고 5번, 1번, 그 5번 바로 밑에 있는 네네. 디스크 쪽이 많이 이제 그 튀어나와서 네. 이제 신경을 누르게 돼서 예, 이제 예. 통증을 일으키는 게 디스크
그요? 네, 예. 그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그게 네. 이제 디스크 증상이고요. 그리고 자골신경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골신경통은 이것도 신경이 눌리는 거긴 한데 위치가 틀려요. 위치가. 네, 엉덩이 쪽이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앉아 있는 쪽 근육이 굉장히 돌처럼 굳어지면서 네네. 그 돌처럼 굳어진 근육이 신경을 압박해서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저리거나 네. 이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를 자골신경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네. 천장 관절 증후군은 네네. 그 엉덩이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위쪽이면서 조금 더 밑에. 그러니까 약간 남자분들 허리 벨트 매시면은 네, 벨트 밑으로 골반이랑 이제 척추 만나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디스크는 제일 위쪽이라 그러면은 네. 그리고 자골신경통은 엉덩이 쪽이라 그러면 그 중간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네. 대체적으로 한쪽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요. 네. 이거를 그러면 스스로 네. 내가 이게 천장관절 증후군인가 하고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 자가질환 같은 게 본인이 있어요? 인식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알려드리면은 네네. 한쪽이 양쪽이 다 아프신 게 아니라 허리가 한쪽만? 한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중간 부분 그 요추보다는 낮고 그리고 엉덩이보다는 위에 예. 그쪽에 중간에 그 한쪽 부분이 더 많이 아프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리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다리 길이가요? 네네. 그래서 한쪽 골반이 주저앉으면서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밸런스가 좀 틀어졌을 경우에. 그래서 네네. 그 원인을 잘 못 찾거나 아니면은 판단을 만약에 뭐 디스크로 판단을 한다든지 네네. 자골신경통으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시다 보면은 네네. 효과도 좀 미비하고 그리고 그 증상 호전되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금방 원인을 잘 못 찾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노화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노화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그쪽에도 관절이기 때문에 네네. 퇴행성 질환이 같이 껴서 아프신 경우가 있고요. 네네. 가장 요즘 많이 한국 분들 많이 그 지금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네네. 어떤 분들이 많이 보이시냐 하면은 네. 좀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운동하시는. 네, 예, 운동인데 골프나 테니스, 뭐 배드민턴 같이 네, 한쪽 네, 운동을 네. 많이 스윙을 하신다든지 한쪽을 많이 쓰시는 경우. 예. 근데 특히 그 골프는 허리를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그렇죠. 스윙을 하고 이제 몸이 이제 뒤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쪽 그 허리를 지지를 하면서 몸을 많이 힘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 골반 변형이 오면서 많이 그쪽 부분이 더 통증을 느끼게 되죠. 느낄 수가 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허리 뭐 디스크라든지 뭐 그런 증상들이 있다 보면 막 이렇게 찌릿찌릿 쥐가 온다. 뭐 발가락까지 통증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천장관절 증후군도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처음에는 안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게 찌릿찌릿 뭐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아픈 게 같은 근육이나 인대가 연결돼 있는 부분은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디스크 쪽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같이 증상이 동반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천장관절 증후군도 약간의 안 좋은 자세로 인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세랑 행동. 그런데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심하고요. 근데 한국 분들 요즘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주말에도 치시고 더 심하신 분들은 3번, 4번도 치시는데 그런 분들은 거진 8, 90% 한쪽 골반이 심하면 2인치 정도가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보면 돼요. 보통 우리가 골프 치시는 것도 재미도 있지만 운동하시느라고 치시는 건데 오히려 내 허리 건강에 허리에는 안 그렇게 좋을 좋은 수가 운동은 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골프 선수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진 많은 게 허리 통증, 손목, 어깨, 뭐 이렇게 등, 목 이런데
통증을 많이 일으키시는데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프 한쪽 운동 스윙을 많이 하시면서 한쪽을 지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 골반의 차이가 오른쪽 왼쪽을 비교했을 때 한 2인치 정도 심하면은 그 이상 와, 2인치면 되거든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대체적으로 통증이 올 때를 왔을 때 곧바로 조치를 취하시던지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는데 좀 있으면 낫겠지 그렇죠.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장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디스크가 아닐 경우에는 잠깐 뭐가 삐걱했나? 이러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좀 쉬면 낫겠지 하고 한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엔 통증이 없어요 또. 지나고 나면 또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하니까. 이제 없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괜찮겠다 하고 또 지나가면은 그게 이제 반복되다 버릇하면은 아까 2인치에서 조금 더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허리 못 펴고 이제 주저앉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보통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얘기해 주실 때 이 우리 척추라든지 자세 자체가 생활 습관과 연관됐다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천장관절 증후군도 아까 한쪽이 이제 뒤틀어진 거라고 하셔서 짝다리를 쓰고 서 계신다든지 이런 걸 자주 하시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짝다리를 집으신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꼬신다든지 아니면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신다든지 뭐 그 이외에 뭐 한쪽을 더 많이 쓰심으로써 골반 뒤틀림 현상이 있으시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증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천장관절 증후군인 거를 어떻게 발견을 하세요? 본인이 직접 뭐 발견하시긴 쉽진 병원 않지만 가시면 병원 가면요. 우선은 검사를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골반의 사이즈가 좀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이 변형이 되니까 한쪽은 더 크게 나오고 한쪽은 조그맣게 나오고 그리고 골반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 그런 게 현저히 보이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면은 그 골반 높낮이가 오른쪽 왼쪽이 심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그리고 그 골반 사이즈가 한쪽은 더 많이 보이고 한쪽은 조금 보이고 그리고 촉진이나 아니면은 그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엎드릴 때 다리 길이 차이가 한쪽이 거진 1인치 정도가 더 튀어나와 있다든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한쪽 골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인치 정도 아니면 1.5인치 정도가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면서 통증이 그쪽 부분이 있으면은 원인이 그쪽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원인이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운동 아까 골프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은 교정을 통해서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선 통증이 이렇게 있으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참으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다 낫겠지 하고 좀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아프시면 약을 드시고 그래도 또 안 나오시면 좀 쉬시다가 그 다음에 아까 좀 극단까지 가서 허리를 못 펴시거나 걷는 게 힘드실 때쯤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진 뭐 차이가 2인치 이상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쪽 근육을 뭐 이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교정 치료를 해 감으로써 그의 차이를 많이 줄여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천장 관절 증후군도 만성적인 건 거죠? 급성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급하게 뭐 큰 외상이거나 아니면은 다쳐서 오시는 경우 이외에는 평상시에 만성적으로 본인이 1년에 한두 번씩 요통을 느끼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적인 치료나 아니면 대체 방법을 못 찾으시다가 크게 왔을 때 이제 오시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만성이라든지 아니면 왜 그런지를 모르시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천장 관절
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네네.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본인이 천장 관절 증후군이라면 이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장 관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보통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디스크나 뭐 좌골신경통, 그렇죠. 다른 요통을 의심하기 쉬운데 요 천장 관절 증후군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요게 그러면은 일단 뭐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원인이 어려우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예방이죠. 우선은 네네네. 본인이 자세를 최대한 네. 다리 꼬는 거, 주무시는 자세, 그리고 무리한 운동,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 네네, 쉽게 뭐 말하면 테니스, 골프, 네. 스윙을 한쪽으로만 하게 한쪽으로만 되잖아요. 하는 거. 그렇게 예. 되면 한쪽이 더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네. 골반이 한쪽으로 더 많이 탁구나 내려. 배드민턴 이런 탁구도 것도 그렇지 비슷할 것 않아요? 같아요. 예, 네네. 예.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은 골프가 많으셨고요. 골프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당연히 탁구나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테니스 이런 것도 허리에 당연히 무리가 오니까 그렇죠. 그쪽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예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고 나요? 제가 예.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쵸, 그래서 예. 줄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미 무리가 됐고 네네. 통증이 수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뭐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거를 극복을 해 가면서까지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네네. 일주일에 뭐 3번 골프를 치신다 그러면 뭐 네. 한두 번으로 줄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밸런스가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병원 방문하면은 네. 뭔가 이렇게 뚜뚜뚝 네네. 이런 거 그러니까 해주시고 교정도 해주시는데. 네, 우선은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진단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장 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네네네. 그거에 맞는 교정 방법에 교정을. 맞춰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교정이라 그러면 다 똑같은 것도 같고 환자분들은 뭐 여기서 하던 저기서 하던 뭐 그쵸. 집에서 하던 뭐 네. 친구가 한다 뭐 체육관에서 하네 뭐 네네네. 우선 소리만 나면 교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소리에는 너무 크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일 때 나는 게 소리라서 네네. 안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제대로 교정이 돼도 소리가 나지만 네네. 소리가 안 나면서 교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돼 있는 제자리에 있는 관절이 네. 안 좋은 자리로 이탈을 할 때도 소리가 나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뭐 영화 보면은 뭐 사람 어떻게 할 때 우두둑하면서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를 심각하게 과도하게 많이 힘을 줘서 교정을 하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치료가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보통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제 천장 관절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 다리 길이가 많게는 2인치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다리 길이는 한 1인치가 1인치? 네네네. 엉치가 엉덩이 골반 높이가 2인치. 그러면은 이상. 보통 때에도 우리가 뭐 엉덩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정들을 하시는데 다리 길이라든지 뭐 이런 엉덩이 골반 이런 교정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것도 좀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우선 다리 길이의 차이는 뭐 1인치가 차이가 나던 뭐 심하게 1인치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0.5인치 정도는 교정을 하자마자 곧바로 다리 길이는 맞춰줘요. 왜냐하면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리로 저희가 교정을 하면은 다리 길이 차이는 그 자리에서 없어지지만 네. 이게 영구한 게 아니고 우선은 또 시간을 지나고 안 좋은 자세나 이제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활동을 하시고 또 다리 꼬고 이러면 다시 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돌아가는군요.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환자분들이 그 다리 길이 차이를 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시긴 힘들지만 네네. 골반의 변형이나 한쪽이 많이 내려갔다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걷는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뛰던지 하면은 치마가 많이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네. 뭐 계속 하면은 뭐 치마가 한쪽으로 삥삥 돌아가 있다든지. 예. 네, 바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바지가 돌아갈 일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 하지만 남자분들도 똑같이 네. 바지가 많이 돌아가 있진 않지만 네. 한쪽으로 좀 쏠린다. 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지를 남녀분 모두 입으셨을 때 네네. 한쪽 다리 쪽 그 바지 끝단이 네네. 좀 더 많이 끌린다든지 길이 차이가 길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 옷을 수선을 맡길 때 네. 보면은 한쪽이 더 길기 때문에 동등하게 이제 다리 수선이 틀려진다든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네네.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예방이라든지 어떤 관리를 통해서보다 전문가를 만나셔서 교정을 하신다든지 치료를 하셔야 되는 문제네요. 네, 이미 통증이 와서 네.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기 위해서 제가 네네. 말씀드린 게 네. 바른 자세랑 다리 바른 꼬는 자세. 거, 운동을 너무 무리하지 않게. 네네, 그렇게 하시는 거 등등이 되겠고요. 네네. 이미 많이 변형이 됐다. 많이 차이가 나신다. 네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면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임페리얼 클리닉을 방문을 한다면 네네. 요런 그 천장관절 증후군은 그럼 뭐 네. 침도 맞으시고 교정하시고 교정하고 예. 그리고 뭐 물리치료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뭐 침이나 뭐 물리치료 이거는 뭐 다른 한의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물리치료 선생님한테도 치료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교정만큼은 그래도 저희 병원이나 뭐 다른 척추 병원에서 전문으로 전문으로 받으시는 거를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뭐 다른 데서 뭐 하다가 같이 교정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정이란 거를 굉장히 이제 좀 간단하고 그리고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물론 뭐 큰 일이야 나겠냐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오히려 어긋나는 경우가 하셨어요. 있거든요. 그럼 더 역효과가 나면서 통증이 더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지셔서 오신 경우도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교정만큼은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거를 제가 부탁드린 거죠. 그렇군요. 자, 혹시 그 많은 환자분들 중에 허리 아픔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천장관절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생각나는 뭐 사례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우선은 천장관절 증후군이 그 처음에 이제 진단이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디스크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동반돼서 뭐 이렇게 반반 딱 나눠가지고 디스크 있는 분들은 뭐 천장관절이 없고 뭐 이러지 않아요. 같이 올 수도 있다. 같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쪽 골반이 많이 내려와 있으시기 때문에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디스크도 압력이 한쪽이 더 늘어나서 신경을 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서 오신 환자분인데요. 그 사례를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은 한국에서는 이 환자분이 디스크인지만 인지하고 계셨고 그리고 뭐 MRI 찍었을 때 당연히 디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방사통이나 아니면 다리 저림 증상이 같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하시다가 이제 미국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죠. 근데 그분 말씀이 이제 치료란 치료는 다 받아봤는데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뭐 물리치료 뭐 모든 치료를 다 해보셨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교정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저희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분이나 물리치료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의원에서 교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 저희만큼 은 그래도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정도 받으셨대요. 그 한국에서는 도수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도수치료 아니면 뭐 한의원에서 하면 뭐 추나치료 뭐 이런 거를 다 받으셨는데 전혀 상태가 호전되지가 않고 주사나 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좀 좋아지셨는데 좋아지다가 또 통증은 또 다시 오고. 재발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바로 원인이 천장 관절 증후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교정 치료를 하고 그 이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니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이 문제로 고생을 하시던 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 증상은 진단도 중요하고 같이 디스크나 그 이외에 이제 요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또 그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랑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저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증후군이고 보통 그냥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뭐 자골신경통, 뭐 아니면 잠깐 삐걱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뭐 염자, 뭐 염증이 있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같이 다른 증상이랑 동반이 되시기 때문에 한 개를 치료하면 이거는 또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좋았다가도 그 아까 말씀드린 다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또 좀 바빠서 못 갔더니 통증이 없어진 거죠. 그럼 또 괜찮나 보다.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잠재적으로 이제 그 관절이 한쪽이 많이 차이가 나신 상태로 그냥 일상생활을 해버리시거든요. 통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더 버티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못 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아픈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다가 이제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하고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오시죠. 경험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허리가 많이 이제 골반 쪽이 많이 내려와서 허리를 못 피시는 상황이 오면은 치료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교정도 더 힘들어지니까 통증이 한번 왔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은 게 전혀 아니고요. 자동으로 나아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이미 1인치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본인의 습관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미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즉시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몸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척추나 이 허리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내가 느끼는 게 없지만 뭔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척추 건강 검진 같은 거를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통증 때문에 오셨다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를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엔 정기적으로 교정이나 아니면은 뭐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꼭 통증이 없으시더라도 분명히 본인 자세가 정확치 않고 그리고 가끔가다 쑤신다든지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으시면은 뭐 정기적인 그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천장관절 증후군인 게 이제 확실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치료가 걸리는지. 환자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1인치인지 2인치인지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오셨을 때 통증을 100으로 봤을 때 한 3번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은
한 50%에서 40% 정도는 좋아지실 반은 거예요.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 정도. 왜냐하면 처음에 허리를 못 삐셨다가 뭐 좋으면은 그날 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거를 네네. 보면은 광고들 많이 하시죠. 병원들 보면은 뭐 이렇게 수그리고 왔다가 뭐 질질 끌려왔다가 나올 펴서 때는, 나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좀 결과가 굉장히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한 2주 정도, 한 6번, 5번에서 6번 정도면은 일상생활을 로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5, 60% 좋아지신 상태로 가셨다가 네네. 나머지가 문제인데 한 나머지 30%, 40%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 20%는 네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면서 걸리고. 100%로 치료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당장의 급한 불은 꺼서 치료로 해결을 하셨다고 해도 항상 잠재적으로 안 좋은 거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는 한 나머지 한 2, 30%는 이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정확하게 천장관절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 아픈 거 그냥 뭐 나이 들어 그래 다 그래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 방문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임피리얼 클리닉 우리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 일단 상담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맞게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화번호도 좀 안내해 드릴게요. 562 지역이고요. 902-1223번 562-902-1223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 천장관절 증후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